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이 뭐냐? 먼저 정의부터 잡아야겠죠? 자, 외부에서 기체에 가한 열 Q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의 합과 같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쓰면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W는 P 델타 V,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는 P 델타 V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부호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부호의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자, 먼저 Q부터 보면 Q가 플러스다. 그다음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Q가 플러스란 얘기는 열을 흡수한다 뜻이고, Q가 마이너스면 열을 방출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W도 1이죠. 1도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W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이 부호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W는 P 델타 V라고 했잖아요. 압력 자체는 0보다 항상 커요. 그러면 델타 V가 양수면 1도 양수인 거고, 델타 V가 음수면 1도 음수인 거죠. 자, 델타 V가 양수란 얘기는 부피 변화량이 양수란 얘기야.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하는 거지. 부피가 증가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외부에 일을 한다 라는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P 델타 V W가 음수다, 이 얘기는 부피가 감소한다는 의미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의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다. 그러면 온도가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음수다. 그러면 온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이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앞으로 뭘 할 거냐면 이 연력학 과정을 해석할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연력학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등적 과정 볼게요. 자, 등적 과정. 뭐가 일정한 거죠? 부피가 일정한 겁니다. 부피가 일정하니까 델타 V가 얼마인 거예요? 델타 V가 0이에요.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은 거죠. 만약에 기체가 열을 방출한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기체가 열을 방출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거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등압 과정을 보면 이번에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압력이 일정한 거다. 이거죠. 압력이 일정한 거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부피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등압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의미는 일도 외부에 하는 거고, 일을 외부에 해서 부피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Q가 0보다 커져서 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고, 이번에는 부피가 만약에 감소한다. 그러면 기체는 외부로부터 E를 받겠죠. W가 음수가 되는 거고,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감소한다. 온도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적 과정과 여기 나온 등적 과정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등압 과정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요 면적은 뭘 나타내죠, 여러분들? 요 면적은 기체가 한 일이다 라고 배웠죠.
자, 이번에는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등온 과정은 뭐가 일정한 거예요? 온도가 일정하다 이거죠.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얼마가 되겠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제 1법칙을 적용하면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과 같다 이거죠. 만약에 요거를 좀 더 해석을 하면 등온 과정인데 여기도 지금 그래프를 보면 두 개의 등온 과정이 나타나 있죠. 둘의 차이는 뭐냐면 부피가 증가하냐 부피가 감소하냐 차이예요. 만약에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등온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 거고 Q도 0보다 크니까 이때는 열을 흡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부피가 감소하면 이거의 반대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여기서 말한 등온 수축 과정에서는 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Q, W, 델타 U에서의 부호의 의미를 여러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열 과정을 살펴보면 열이 차단된 거예요. 열이 출입이 없다. 그래서 Q가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변화를 우리는 단열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Q가 0이니까 연력학제 1법칙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W 플러스 델타 U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W 플러스 델타 U가 0이면 또 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W는 마이너스 델타 U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만약에 이 양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U가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델타 U는 어떻게 될까요? 델타 U는 음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델타 U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델타 U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1의 부호와 같은 겁니다. 즉,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게 되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단열 변화에서 일이 이번에는 음수로 한번 해볼까요? 일이 음수다. 일이 음수란 얘기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델타 U는 양수가 돼야 된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열 변화에서의 부피 변화를 가지고 내부 에너지 변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때 단열 과정의 압력 부피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두 개의 등온 곡선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두 개의 등온 곡선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연력학제 1법칙을 가지고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22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5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상황을 보면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A, B, C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 지금 이거를 순서 없이 1, 2, 3으로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과정들이 1, 2, 3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은 요 표에 있는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 에너지 변화를 좀 살펴볼까요? 내부 에너지 변화. 자, BC는 지금 무슨 과정이라고 했냐면 등온 과정이라고 그랬어. BC는 등온 과정이니까 델타 U가 얼마야 돼요? 0인 거겠죠.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다음 AB 과정에서 온도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CA 과정에서 온도는 감소하겠네. 그래서 AB 과정에서 델타 U는 양수가 나와야겠고 CA 과정에서 델타 U는 음수가 나와야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회 과정. 1회 과정은 무슨 변화야?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니까 B에서 C로 변하는 과정이고 다음에 2의 과정을 보면 내부 에너지가 양수네 증가한 거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는 무슨 과정이었냐면 A에서 B로 변하는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온도가 감소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마이너스인 과정은 여기 3의 과정이 바로 C에서 A로 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기억은. 자, 연력학 제1법칙 쓰면 되겠지? 자, 기억은 뭐와 뭐의 합이에요? 3분의 2 더하기 0이니까 기억은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를 니은이라고 할까요? 자, 니은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 되겠죠. 자, 어떻게 연력학 제1법칙을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9분의 5 2는 열은 기체가 한 1, 니은 더하기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인데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요 식을 정리를 하면 니은은 3분의 2 빼기 9분의 5 2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9분의 3 하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의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문제 상황을 살펴봤으니까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인력학 제1법칙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